군인들은 순찰 중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낮 기온이 49도인 사막 마을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을 주민들이 모두 얼음 조각으로 얼어버린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손목에 한 번만 닿아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한 해변에서 이상한 사건도 있습니다. 강력한 찬 공기가 100m의 파도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육지로 퍼졌습니다. 해변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너무 느려서 뛰지 못한 사람들은 얼음 조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1000m 상공에 있던 여객기까지 하늘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두바이의 사막은 더 심각했습니다.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끝없는 사막에서 사람들은 탈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에 삼켜졌죠. 전 세계는 연이은 재난을 목격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이 지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조사 결과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류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재해가 발생했죠. 지구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남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죠. 런던 상공에 끔찍한 허리케인이 나타났습니다. 점차적으로 100m 높이의 쓰나미가 도시를 삼켰습니다. 마드리드의 폭염, 거의 2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류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 있는 수천 개의 위성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각 위성은 날씨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징후가 있을 때마다 위성은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방출하여 방해합니다. 이것이 작동 방식입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더치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팀을 이끈 주인공은 스티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독단적인 행동은 미국 정부를 격분시켰죠. 회의에서요. 정부는 스티븐을 팀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윌로 대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윗선에서 계획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동생은 형 스티븐이 안쓰러웠습니다. 결국 더치보이즈는 형의 평생의 업적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3년 후 군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표면 온도가 49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에서 말이죠. 마을 전체가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특수부대가 진입했을 때 예기치 않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얼음 조각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더치 보이즈의 지휘관인 미국 소식을 접한 후 즉시 회의를 열고 확인 후 더치 보이의 오작동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의 극심한 대조를 일으켰습니다. 일주일 후 네덜란드 보이는 국제기구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대통령은 윌에게 사고 원인을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윌은 직장에서 해고된 형을 찾았습니다. 스티븐은 더치 보이즈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이 자신의 직업을 이어받은 것을 항상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치맨은 그의 평생의 업적이었습니다. 결국 스티븐은 더치 보이 수리를 위해 우주 정거장에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정거장에서는 결함이 있는 위성을 회수했습니다. 점검을 담당한 엔지니어 잭은 위성 프로그램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이터 사본을 라커룸에 몰래 넣어뒀어요. 하지만 그가 떠나려는 순간, 그런데 그가 나가려던 순간 복도의 유리가 갑자기 깨졌습니다. 강한 기류가 그를 역 밖으로 빨아들인 거죠. 그 순간 중국 홍콩에도 이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위성 책임자인 조가 실수로 달걀 하나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죠. 다음 순간 날달걀이 오믈렛으로 변했습니다. 눈앞에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차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지하 가스관이 이미 폭발했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조는 불길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 끝에 그는 마침내 재난에서 탈출했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봤을 때 도시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는 윌에게 연락해 왜 위성에 접속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즉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관리자인 자신도 액세스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는 두 사건이 사고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네덜란드 소년을 조종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위성 시스템의 오작동을 은폐하기 위해서요. 아직 안 끝났어요. 갑자기 전기가 끊겼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총을 들고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즉시 숨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반면에 스티븐은 로켓을 타고 모니터링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곧 기지의 책임자 제이드와 만났습니다. 기지의 과학자들과 친분을 쌓은 후 스티븐은 동생으로부터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윌로부터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콩의 위성도 오작동 중입니다. 원격으로 위성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티븐은 직접 위성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성 회수암이 갑자기 제어력을 잃은 것입니다. 팔이 갑자기 위성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스티븐과 다른 사람들은 제때 피해서 다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회수된 위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내부의 정보를 저장한 하드드라이브도 불에 탔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그때 한 팀원이 스티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도어 패널의 하드드라이브가 불에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도어 패널의 하드드라이브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니터링 스테이션의 통신 타워에 기어 있었을 뿐입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였죠. 하지만 스티븐이 드라이브를 회수하고 돌아오던 바로 그 순간 그는 슈트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주인공의 기운이 있었죠. 스티븐은 케이블을 잡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를 가져온 후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스티븐은 팀에 첩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이드와 함께 하드 드라이브의 정보를 확인했죠. 그리고 당시 도어 패널이 오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통로를 빠져나가도록 제어한 것이었죠. 그리고 엔지니어인 잭은 고의로 살해된 거죠. 동시에 존은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윌에게 직접 자신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건너던 중 그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에 의해 길로 밀려났습니다. 과속 차량은 조를 도로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는 윌에게 제우스의 둘째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즉시 동생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들은 암호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통화가 끝났을 때 스티븐은 가장 친한 친구인 블래키에게 비디오를 가져갔습니다. 두 사람은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시청했습니다. 마침내 수수께끼를 풀다. 이 문제는 정부 최고위층과 관련된 문제였지만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와 함께 모든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마침내 뭔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열려면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윌은 백악관 비밀경호국에서 일하는 여자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달콤한 말과 함께 그녀는 도와주기로 동의했습니다. 곧 그들은 파일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네덜란드 소년들을 무기로 사용하려는 제우스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상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오작동에 대한 책임을 연구원들에게 돌리는 거죠. 다른 쪽에서는 스티븐은 백업 서버를 뒤져 엔지니어 잭이 살해당한 날의 영상을 찾았어요. 영상 속 정보를 토대로 캐비닛에 숨겨져 있던 잭의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스티븐은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위성에 바이러스를 심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덜란드 소년의 시스템 전체를 한꺼번에 장악하려 했던 거죠. 긴급 상황이었죠. 스티븐은 동생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대화 끝에 네덜란드 소년의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만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재부팅하려면 궁극의 암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암호를 아는 사람은 대통령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윌은 다시 여자친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코드를 훔칠 계획이었던 것처럼요. 네덜란드 소년들은 또 다른 글로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도쿄 거리에는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버스는 순식간에 전복되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브라질은 한낮의 무더위 속에 혹독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파도는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해변에 있던 관광객들은 얼음 조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여객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소년 는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1시간 반 후에 전 세계에 끔찍한 지질 폭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스티븐의 우주 정거장은 위성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더 기괴한 것은 정거장이 갑자기 자폭 시퀀스를 작동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래머는 이걸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러다 스티븐이 깨달았죠. 바로 그 프로그래머가 첩자였다는 사실을요. 그는 즉시 모든 사람이 배를 타고 대피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를 심은 프로그래머를 찾으러 갔어요. 그들은 만났을 때 싸웠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스티븐을 쏘려고 할 때였죠. 총알이 방 유리에 맞았어요. 스티븐은 그 틈을 타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기류에 의해 우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반대편에서요. 가능한 한 빨리 궁극의 코드를 얻기 위해 그는 자신을 승진시킨 부사장을 찾았어요. 그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부사장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암호는 대통령의 지문과 망막 정보였다고요. 부사장이 제우스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윌은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알아차린 것은 부통령이 총을 꺼낸 겁니다. 알고 보니 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였죠. 네덜란드 소년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을 약화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제거할 거야. 그가 대통령이 되면 더치 보이즈를 장악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거야. 다행히 윌은 재빨리 반응해서 도망쳤어요. 곧바로 여자친구를 찾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그녀는 윌을 구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고를 일으켰죠. 비밀경호국 여자친구는 농담이 아니죠. 그녀는 단 몇 분 만에 대통령을 차에 묶어버렸죠. 윌은 대통령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대통령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가 방금 한 연설을 보기 전까지는요. 번개 폭풍에 산산조각이 났죠. 그는 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스티븐에게 최종 코드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범인이 그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뛰어난 운전 실력을 가진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살인범을 몇 블록 앞질렀습니다. 부통령은 앞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윌과 그의 팀을 쓸어버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시야에 들어오자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로켓을 몇 발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부통령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여자친구가 뒤에서 그를 제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네덜란드 소년들이 일으킨 지질학적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토네이도가 인도를 강타했습니다. 러시아는 위성 화재로 불타고 있습니다. 두바이 사막을 껐던 한 노인이 몇 분 만에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반대편에서 스티븐은 모두에게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지로 돌아갔어요. 코드를 입력한 후 수동으로 재부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머물러야 했습니다. 지구에서 대통령은 지문과 망막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쯤이면 기지는 대부분 자폭한 상태였습니다. 스티븐 최종 코드를 받은 후 스티븐은 즉시 우주복을 입었습니다. 더치 보이를 재부팅하기 위해
관제실로 갈 준비를 마쳤죠. 하지만 제어실 문을 열었을 때 스티븐은 자신의 코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제이드가 그의 뒤에 나타났어요. 그녀도 대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이드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관제실에 성공적으로 들어갔고 마지막 위성이 꺼질 때 스티븐은 네덜란드 소년의 재부팅 스위치를 당겼어요. 통제 불능 상태였던 위성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지질 폭풍의 위기는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코드로는 정거장의 자폭 시퀀스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스티븐은 근처에 온전한 위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거장이 폭발하기 전에 겨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정거장은 잿더미로 변했어요. 스티븐과 제이드는 위성을 타고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몇 달 후 새로운 우주 정거장이 세워졌어요. 더치보이도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모든 인류의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인간의 고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